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오늘도 재난 주간 방송사로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침 대구시청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주가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정세균 총리의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첫 회의를 대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당분간 코로나19 전투의 최전선인 이곳에 상주하면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지휘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코로나19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투는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민과 관, 지방과 중앙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신속히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과 현장에서의 체감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곳 현장에 머무르면서 이런 차이를 최대한 좁히겠습니다. 정부는 4주 이내에 대구시를 안정적인 상황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방역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서 격리하고 치료하려면 검체 채취와 검사, 확진 후 입원까지 시차를 최대한 줄여야 하고 병상과 인력, 물품이 적기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다행히 많은 의료진이 전국에서 자원에 달려와 주셨고 대구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의료진의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현장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의료진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마스크 수출이 제한되고 공적 유통망을 통한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기재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공적 유통망은 물론 약국과 마트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 의료진과 취약계층에 최우선적으로 배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기경보가 격상되면서 많은 행사가 제한되거나 중요한 시험이 연기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대구와 경북의 어려움은 말할 나위 없이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편함을 감내하고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세균 총리의 발언 들으셨습니다. 이번엔 코로나19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가 11명으로 늘었고 전체 확진자는 970명을 넘어섰습니다. 다수의 확진자가 연관된 신천지 교회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소윤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꺾이질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발생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도 신규 확진자가 144명이나 늘었습니다. 국내 확진자 수는 977명이 됐습니다. 확진자 중 6명은 위중한 상태고 중증 환자는 14명입니다. 지역별 확진자는 대구가 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2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확진자는 501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입니다. 확진자 중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사람은 113명입니다. 전체 통계를 보면 이제 대구 신천시 교회 관련 환자가 대부분인데요. 이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어제 신천지 측으로부터 전체 교인 명단을 받았습니다. 모두 21만여 명 수준입니다. 정부는 보완을 전제로 각 지자체에 이 명단을 전달할 계획인데요. 이들 가운데 고위험군에 대한 진단 검사를 시작으로 전화 문진 등을 통해 전체 신도의 증상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이 명단에는 정식 신도가 아닌 예비 신도, 이른바 교육생들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신천지 측은 이들에 대해서도 각 지회 차원에서 증상 여부 등을 판단해 검진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에 대한 방역 대책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다음 달까지 대구에 1,600개의 병상을 확보하고 공공병원과 군 의료 인력 200여 명도 파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국적인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마스크 수급에 대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요.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까지만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거래량 조작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확보한 마스크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에 우선 공급됩니다. 지금까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마련된 정부 세종청사에서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번엔 각 지역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대한 소재 파악이나 자가격리 등 관리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대구 연결합니다. 신주현 기자, 대구 경북 지역은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대구 경북은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모두 11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는 60명, 경북은 56명으로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791명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 관련 59살 남성이 어제 오후에 숨지면서 지금까지 사망자는 청도 대남병원 7명, 대구 2명, 경주 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체 확진자 500명 가운데 350여 명을 대구 의료원과 대구 동산병원 등 지역 병원들에 격리 수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140여 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며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이는 5명이 집중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연락이 두절된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 640명에 대해서 경찰이 그저께부터 소재 파악에 나섰죠. 어제까지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의 소재가 파악이 됐고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구시는 공무원 3,000명을 투입해 한 명당 신천지교회 신도 3명씩 모두 9,000명의 건강 상태를 집중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서 치러진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 친형의 장례식에 신천지 신도 47명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대구 신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특별대책회의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대구를 찾아서 특별대책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이승우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뒤늦게 이승우 부시장의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승우 부시장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겁니다. 이 자리에는 주요 장관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경제 관련 부서가 배치돼 있는 대구시청 별관을 오늘 하루 일시 폐쇄 조치하고 방역에 나설 예정입니다. 관련 직원 수백 명은 일단 오늘 하루 재택근무를 합니다. 한편 우려했던 지역 내 2차 감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 의성의 20대 남성과 안동의 3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등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성지순례단의 자녀로 밝혀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부모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그제와 어제 경북 칠곡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2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고 청송보호감호소에서 신천지 교인인 20대 교도관이 확진자로 판명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도청에서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대구 신천지교회 다음으로 많은 확진자 연관성이 확인되는 곳이 경북 청도 대남병원인데요. 이 병원처럼 폐쇄병동은 감염과 전파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전국에 있는 420여 개 폐쇄병동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방역대원이 병원 입구를 소독합니다. 위층 병실까지 사다리로 올라가 소독제를 뿌립니다. 이 병원의 확진자는 113명, 사망자는 7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상당수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온 배경엔 기저질환 등 환자들의 상태와 폐쇄병동이라는 환경적 이유가 큽니다. 5층의 정신병동은 6, 7명의 환자가 같은 병실을 썼고 폐쇄병동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환자들이 외박 등으로 지난달 22일부터 모두 25차례에 걸쳐 외부와 접촉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출했을 때 감염원에 노출됐다가 폐쇄병동으로 돌아와 급속히 전파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식사도 또 모여서 하시게 되고 서로 그 병동 안에서의 어떤 접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병원의 환자 대다수가 다른 질병을 오랜 기간 알아온 것도 확진자가 많은 이유입니다. 장기간 입원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폐렴이 급속히 악화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환자들을 코호트, 즉 동일 집단으로 묶어 격리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쇄병동 특성상 환기가 잘 안 되는 등 치료 환경이 여의치 않자 결국 확진자들을 다른 층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료적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서 옮기는데 이송하는데 쉽지 않은. 정부는 청도 대남병원과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이 또 있는지 전국의 420여 개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이번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온 온천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갑니다. 강혜슬 기자, 온천교에서만 확진자가 23명이 나왔다고요? 네, 부산시가 어제 밝힌 확진자는 13명입니다. 이로써 부산의 확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집계보다 8명 많은 51명으로 늘었는데요. 이 가운데 온천교회 방문자는 1명 늘어 2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시는 질병관리본부가 파견한 즉각 대응팀과 함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온천교회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일단 감염자 중 상당수가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청년들이란 걸 확인했지만 정확한 감염 경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온천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들이 대부분 20대, 30대의 젊은 층으로 가벼운 두통을 호소할 뿐 큰 증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는데요. 교회의 협조를 받아 수련회 참가자 전체 명단을 확보해 코로나19 증상 유무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사회복지사가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이 부산시가 주시하고 있다고요. 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회복지사가 일했던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은 건물을 통째로 봉쇄하는 이른바 코호트 격리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병원 내 환자와 의료진 직원 등 300여 명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병원 2층에서 9층까지 자유자재로 다닌 사실을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은 요양병원이어서 7, 80대의 고령 환자가 많은 데다 전체의 30%는 중증 질환자라 2차 감염이 우려되는데요. 이미 환자 3명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별도 공간에 격리돼 있습니다.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는 오는 6월로 연기됐습니다. 부산시는 무관중 경기로 대회를 치르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민과 선수의 안전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이번엔 경남 상황입니다. 경남은 어제 확진자가 4명 추가돼서 누적 확진자가 26명입니다. 이 경상남도는 신천지 교회 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와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주 경상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황재락 기자, 경남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남의 확진자 3명이 입원해 있는 진주 경상대병원입니다. 저는 확진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본관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이곳에 입원해 있는 확진자들은 현재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에서는 어제 확진자 4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경남 지역 확진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어제 하루 창원시에서 3명, 남해군에서 1명이 늘었습니다. 잠시 뒤 11시쯤 경상남도가 오늘 추가 확진자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조사 결과 확진자 2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명이 대구 신천지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신천지 시설 79곳을 폐쇄하고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마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이르면 내일부터 확진자 최대 150여 명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병상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국립마산병원을 2차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남 확진자들의 전파 경로는 3명을 제외하고 모두 밝혀졌고 지역 내 대중적인 전파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에선 하루 200명 정도 검사받아 누적 검사 1,700명을 넘었고 검사 대기는 170명 선입니다. 신천지교회 교인 검사와 중국 유학생들의 입국이 시작된 이번 주가 경남에선 중대 고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 경상대병원에서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국내 대형 교회 중 하나인 명성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교회 출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특히 이 청도를 방문한 이 교회 부목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청도 방문 이후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예배만 7차례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등록 신자가 8만 명에 달하는 서울 강동구의 명성교회입니다. 예배당 입구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교회 출입을 전면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교회를 전부 다 이제 폐쇄하고 주일 예배도 중단하기로 잠정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다 대체하고. 서울 강동구청은 명성교회 부목사 A씨 등 2명에게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확진자 1명은 A씨의 집에 머무르고 있던 지인의 딸입니다. 조사에서 A씨는 지난 14일 신도 5명과 경북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례식장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예배만 7차례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목사와 함께 예배에 참석한 교인은 10,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동선 파악에서 겹치는 부분에 있는 접촉한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보건소가 연락해서 역학조사하고 있고요. 명성교회는 신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1차 검사 대상자 348명이 확정되었다며 추가적으로 관계당국에서 검사 진행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의 동선을 조사 중인 당국은 필요할 경우 교회 폐쇄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와 부산 온천교회에 이어 이스라엘 성지순례 등 종교 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종교계는 당분간 모임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신도가 152만여 명인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당장 오늘부터 3월 10일까지 미사를 중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천주교 14개 교구 1,600여 개 성당이 미사를 중단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역시 이달 28일까지 초하루 법회를 비롯한 대중행사를 모두 취소하는 등 종교계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전국적인 확진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잠시 뒤 10시에 공식 집계가 또 나올 텐데요. 현재까지 확진자 정리해 주시죠. 네,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 수 977명입니다. 전날보다 144명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기준이 10시 잠시 뒤에 발표가 있을 텐데요. 이 발표가 난 뒤에는 환자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공식 집계가 나오는 대로 다시 결과를 취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이 늘어서 모두 11명입니다. 완치가 돼서 격리가 해제된 환자 수 22명으로 전날과 변화 없습니다.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곳 여전히 대구입니다. 543명이고요. 경북 지역 248명입니다. 지금 이 두 지역을 합치면 확진자 수가
800명 가까이 됐는데 전체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모두 합쳐서 84명입니다. 최근 또 주목할 만한 곳 부산, 경남 지역인데요. 대구, 경북 인근 지역으로 최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곳입니다. 부산이 43명, 경남이 23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 부산, 경남 지역도 60명 넘어섰습니다. 일별 확진자 수도 급증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도 144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구 신천지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600명을 넘어섰고요. 지금 전체의 68%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사망자가 11명인데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나타난 사망자 모두 11명입니다. 이 가운데 7명은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환자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9명은 5, 60대였고요.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계셨던 분들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감염자층은 연령대가 다양하지만 사망자는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보셨던 청도 대남병원에서 사망자 7명으로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도 이곳 상황 좋지 않습니다. 대남병원 확진자만 113명에 이르고요. 이 가운데 83명은 해당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고요. 23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현재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환자 중에서도 증상이 심각한 정도에 따라 중증 환자와 자가 호흡마저 불가능한 위중 환자로 나누어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증 환자와 위중 환자 20명 중에 12명이 현재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된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로는 감염의 주축이 병원과 종교활동 등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중국 각 지방정부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를 점점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14일 격리 조치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인데요. 특히 한국발 비홍콩인에 대한 홍콩 입경 금지는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승객들을 14일 강제 격리하는 조치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옌벤 조선족 자치주, 지린성 옌지, 랴오닝성 선양, 산둥성 웨이하이 등에 도착한 한국인들은 모두 격리됐습니다. 증상이 있건 없건 무조건 14일 격리를 하지 않으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미리 통보하지도 않았고 사전에 제대로 공고도 안 한 만큼 격리될 줄 모르고 중국행 비행기에 탔던 많은 한국인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인천을 출발해 어제 오후 장쑤성 난징에 도착한 유아를 포함한 한국인 40여 명이 발열 증세를 보이는 승객 주변에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 격리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한인타운 왕징에서도 외국인 현황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거주 현황과 출입국 상황, 건강 상태를 적어내야 하고 중국으로 들어오려면 14일 격리부터 받아야 합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역 및 세계의 공공위생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각국이 응당 짊어져야 할 책무라며 지방정부의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홍콩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한국에서 오는 비홍콩인의 입경을 전면 금지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빙과일보 등 홍콩 매체는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를 인용해 중국 본토인 입경 금지는 차별이라고 말했던 캐리람 장관이 한국에는 문을 닫아 걸었다며 이는 정치 논리가 가미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의 신천지 교회가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했던 지난해 12월까지 중국 우한에서 모임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베트남 다낭에 격리됐던 한국인 승객들이 이틀 만인 오늘 새벽에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현 기자입니다. 이틀 전인 24일 오전 베트남 다낭에 갔다가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격리됐던 한국인들이 오늘 오전 이틀 만에 귀국했습니다. 다낭 입국 직후 현지 병원에 격리됐던 한국인 20명 가운데
현지 교민을 제외한 18명이 돌아온 겁니다. 23일 베트남에 입국했다가 격리될 뻔했던 대구 출신 가족 4명과 어제 추가로 다낭에 들어간 대구 출신 한국인 2명도 같은 비행기 편으로 귀국했습니다. 한편 성지 순례 등을 위해 이스라엘에 갔던 한국인 여행객 417명도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갑작스러운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로 발이 묶였던 이들입니다. 베들레헴 같은 데는 호텔에 들여보내지 않아서 버스에서 잔 사람도 있고 굉장히 힘들게 지내다가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홍콩은 한국발 모든 외국인의 입경을 전면 금지했고 타이완은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은 24곳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와 모리셔스 등 12곳은 입국 자체를 금지하고 영국과 마카오, 싱가포르와 태국 등 12곳은 격리 조치를 취하거나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인 입국 제한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103개 주한 외교단을 불러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이 선제적이고 강력하다면서 입국 제한 등 과도한 조치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몽골, 뉴질랜드 등이 한국을 오가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는 등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지금도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오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늦은 오후부터 눈발이 굵어지겠습니다. 이미 3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진 강원 산지에는 최고 20cm의 매우 많은 눈이 더 내리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들 지역은 해제됐던 대설특보가 다시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함께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전남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광주와 무안공항에 저시정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빠르게 걷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해안을 제외한 그 밖의 지방은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대기 흐름이 잘 이루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은 기온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이 13도, 광주가 16도, 대구가 12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그만큼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에 이어 제주 남쪽 먼바다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전국에 또 한 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소식이 잦더라도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수시로 뉴스특보를 편성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는 오전 11시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